금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확실히 금요일은 금요일이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조금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해주진 않을까 기대감을 가졌던 코스피는 현재 0.46%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을 오늘 좀 확인했으면 했는데 그 바람이 조금은 무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0.34% 강세 흐름 띄면서 86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새로운 얼굴과 함께합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 잠금 해제 종목 발굴하면서 다음 주에 어떤 종목 볼까, 다음 주에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 담아볼까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기가 AI 부품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 나가는 듯합니다. 빅테크, 특히 테슬라 등등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삼성전기인데요. 지금이 과연 매수 적기일까요? 삼성전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주가 상승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승의 룸이 조금 남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가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가지 않았을까.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세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시장에 대한 리스크만 아니면은 충분히 전고점 갱신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근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간밤에 이제 보셨겠지만 인텔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빅 이벤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데 이게 이전에 오라클 때도 그렇고 AI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지금 식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AI가 사실 미국에서 끝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세계 시장으로 이제 퍼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AI 확장성은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변압기 전력 인프라 쪽도 와 이거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거기서도 계속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되는 자리인 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방 지지 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만 잘 챙겨서 간다라고 하면 뭐 돌파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매매를 좀 진행해봐도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랑 좀 비교를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MLCC 수요를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테슬라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MLCC가 기존보다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제 테슬라발 로봇 산업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MLCC 수요는 훨씬 더 크게 파급 효과가 이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세계적으로 뭐 TDK나 다이오유덴 같은 기업들이 있지만 삼성전기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나가는 이제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면 너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안정감 있는 이제 투자처인데 삼성전기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주인공은 삼성전기가 되겠군요. 자,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기의 첫 번째 키워드 역시 MLCC 이야기 짚고 가겠고요. 두 번째 테슬라 AI6 칩 관련해서 삼성전기의 역할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MLCC인데요. 보통 전장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최근에는 피지컬 AI 주도로 MLCC가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솔직히 이제 MLCC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전자화가 돼 간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수요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자동차발, 이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친환경차가 되면 당연하게 이제 또 전자화가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를 기대해 봤는데 사실 AI 산업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확장성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뭐 확장성이 크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AI가 구축되고 나서 그 이후에 피지컬 AI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뭐 AI 데이터 센터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5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AI가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신고가 갱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MLCC 수요는 AI발 모멘텀이 커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로봇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확장성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MLCC 수요가 점점 계속 늘어나고는 있었는데 이게 좀 특이점이 오는 시점이 바로 최근이라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이익 캐파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오히려 갱신하고부터도 저는 완전 다른 양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아직 갱신하지는 못했는데 신고가 지금 근처까지 왔어요. 그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도 보통 이제 정고점 부근에서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부근에서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 번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감안해서 소액으로 접근을 했다가 오히려 저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보다 오히려 더 주가가 높은 데서 더 강력하게 베팅하라고? 이러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지점부터가 특이점이 오는 지점이고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는 과정이라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신고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자리가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제 리스크만 좀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다들 지금 광기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지점에 불경기 모멘텀으로 시장을 흔들 수가 있으니까 시장이 무너졌을 때 추매할 수 있을 만한 물량만 확보해 놓으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나가는 전략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도 짚어주셨는데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실 가격 전략이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이 테슬라 AI6 칩이었거든요. 이 AI6 칩으로 말할 것 같으면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삼성전기가 테슬라 AI6 칩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AI4 당시에는 이제 삼성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예. 5 때 이제 다른 기업한테 뺏겼죠. 그러다 이제 6 때 다시 이제 찾아오는 물량을 이제 다시 찾아와가지고 수주를 따냈는데 사실 이제 삼성이라는 그룹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도 그동안 많이 좀 다운이 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요즘 삼성을 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옆으로 빠지자면 요즘에 이제 금반지라고 해가지고 뭐 금융사, 뭐 그다음에 반도체, 지주사 얘기하는데 오히려 예전에는 하나나 두산이 지주사 쪽으로 좀 주인공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저는 삼성물산 같은 지주사들이 좀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테슬라가 사실 지금 피지컬 AI 쪽에서 전 세계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죠. 자율주행과 로봇을 주도해 나가는 건 역시 테슬라거든요. AI발 이제 인프라 모멘텀은 각종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같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건 전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 테슬라 이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괜찮을까 싶었던 그 주가 수준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또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갔을 때 테슬라와 이제 계약을 따내는 삼성그룹이 앞으로도 이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좀 범위가 큽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특화돼서 MLCC 분야로 수혜를 볼 수가 있고 특히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집중하고 있는 로봇 산업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산업에서 AI 칩을 담당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발 수혜를 삼성전기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색깔이 짙게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아마 주가 탄력도는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서 이쪽으로 한번 포커스 맞춰서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전 세계에서 피지컬 AI 쪽에서 가장 큰 성과가 기대되고 현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고 하니 테슬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AI6 칩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 나서게 될 삼성전기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갈까요? 일단 이제 삼성전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를 한 21만 원 정도까지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저는 21만 원 돌파하는 지점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21만 원 돌파를 노리시면서 가되 내가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돌파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또다시 가격 전략을 재수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을 제시하는데 이때가 이제 정고점 부근에서 매물대로 작용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6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16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에서는 매집을 해나가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21만 원 위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 CEO가 등장하네요. 향후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냈다고 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로봇주의 시간이 도래한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테슬라 쪽에서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여태까지는 이제 전기차 그리고 뭐 이제 자동차 시장으로 각광을 받았다면 앞으로 이제 로봇 시장으로 전환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 그 테슬라의 이 최종 목표는 결국 전기차, 친환경차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로봇으로 넘어가는
이 최종 단계를 목표로 한 그 중간 단계가 전기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테슬라가 움직였던 뭐 전기차가 판매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걸 테슬라의 최종 목표치로 보지 않습니다.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이게 이제 최종 테크트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까지 번 돈을 또다시 로봇 사업에 막대하게 투자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미 얘기를 했죠. 80%의 시가총액 가치는 아마 로봇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테슬라와 같이 협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휴머노이드 로봇 쪽 강세를 보이는 로봇을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도 시작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로봇같이 혁신업종들 쪽으로 돈이 막대하게 몰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오늘도 제가 같이 살펴볼 거니까 계속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두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삼성전자 이야기 이번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야기까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분 확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까지 저희 한 번에 쭉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지금 대주주로 있는데 이제 60%까지 지분 확대가 될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35%에서 한 25% 정도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지분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 매수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점핑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결국 이제 삼성 쪽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로봇인데 지금 반도체나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산업은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려면은 미래의 먹거리로 판단한 게 로봇이고 테슬라와의 이제 AI 칩을 기반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같이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만약 이제 여기에서 쭉 나간다라고 하면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주 같은 이런 혁신 업종들을 투자할 때는 제가 두 가지를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익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대기업의 지원이 있는가? 든든한 자원적 뒷배가 존재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리 인하까지 갖춰지고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자원적 뒷배가 있으면서 이제 이익 가시화가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마진율 40%대까지 이제 올라갈 걸로 기대되는 게 내후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말부터는 로봇주를 투자해야지 내년 가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늦는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장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가격 전략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볼게요.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역시 이제 신고가 넘어서까지도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제 제가 2차 전지랑 많이 비교를 하기는 하는데 뭐 100조 가까이 간다 이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뭐 5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지금 시총으로 본다면 너무 귀여운 시총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50조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총에서 훨씬 더 높은 레벨을 장기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1차적으로는 35만 원을 제시하겠는데 저는 여기까지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을 1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29만 2,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이 오히려 매수의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목표가 35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창출하게 될 미래 가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총이 굉장히 귀엽다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구간부터 차곡차곡 담아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인클럽 투자클럽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 금요일에 잠금 해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